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11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유 소유 지문, 어려웠던 부분인 2문단부터 4문단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 28번과 30번 이 두 문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은 이미 7강에서 봤는데 한참 전이니까 아무래도 좀 가물가물할 것 같고 7강 갔다 오기 귀찮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한참 전이니까 간단하게만 훑고 가겠습니다. 첫 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점유소유 지문 첫 번째 문단이에요. 가볍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일단 우리가 처음 봤을 때 7강에서 봤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A와 B로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였고요. 소유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이 말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때 7강에서 쌤이 말을 했었죠. 이렇게 의문이 나온다라는 건 보통 비문학에서 의문을 주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케이? 왜 그럴까? 이러고서 글쎄 이러면서 끝난다면 그 글은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답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저 대답을 기다려준다는 게 이 독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유자와 점유자, 자 주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B라면 위치상 얘는 A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점유자는 뭐 하는 거다? 이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단,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한다라고 써있죠? 근데 뭐 여기 뭐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윗문단에 나왔었던 사용하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 위에 있던 친구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친구인 거죠? 근데 이 우리 직접이란 단어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간접이란 말 기다려야겠죠. 괜찮죠? 이 정도는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 이 워딩은 방금 위에 나오는 워딩이랑 똑같은 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로 다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친구한테 라고 읽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직접 점유자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게 좋겠죠. 이에 비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물건을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이 권리라는 말도 우리는 아까 위에서 소유자 설명할 때 권리라는 말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상의 지배는 뭐 설명할 때 나왔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쌤이 지금 굳이 첫 문단을 훑고 온 건데. 그쵸? 이 사실상의 지배라는 워딩은 점유 얘기할 때 나왔었어요. 오케이?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 이걸 뭐라 그런다고? 간접 점유라고 한대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소유자라고 읽었는데 그 소유자가 뭐라고? 간접 점유자인 거죠. 이 상황에서는. 오케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지게 아니야. 철수랑 맹구가 있었는데 철수가 맹구 걸 빌려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철수는 뭐 하네요? 직접 점유자죠. 근데 맹구는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맹구는 간접 점유자죠. 근데 뭐야? 소유자이기도 한 거죠. 오케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럼 만약에 맹구가 자기 걸 자기가 쓰고 있어. 그럼 뭐예요? 소유자면서 직접 점유자겠죠? 오케이? 괜찮죠?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된다. 네. 이건 왜 말하는 거지? 싶은 문장이죠? 점유 써 있는데 당연히 점유일 텐데 하면서 혹시 모를 이의제기에 대비하는 평가원의 태도지만 지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을 한대요. 공시가 뭐지? 해야겠죠? 공시 처음 나왔으니까. 공시란, 바로 알려주네요. 공시가 뭐냐?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래. 뭐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쵸? 이 첫 문단에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이 권리라는 말이 나왔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소유자 얘기하면서 권리 얘기하는 게 낯설진 않은데 그 이상으로 막 이러면서 점유가 어떤 식으로 소유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뭐 이런 내용은 구체적이진 않은 서술이에요. 오케이?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물건 중에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사는 항상 나오는 뭐뭐와 같은, 그죠? 같은 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얘기했죠. 이제 좀 뭐 지겹죠? 같은 말 처리. 뭐 피아노, 금반지, 가방. 이거랑 뭐랑? 동산이랑. 여러분, 동산이란 단어는 이제 꼭 알아둬야 합니다. 1구수능 그림 A 지문 하면서 쌤이랑 같이 했던 지문 있죠? 거기서도 나왔었고 209평에서 나왔고 요번 이 소유 지문 자주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에버랜드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의 반대말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물건 이런 것들은 동산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땅, 집 이런 것들만 부동산입니다. 오케이? 혹시나 몰랐다면 지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합시다. 물론 이 지문에서 우리가 처음 읽을 때 몰랐다면 뭐뭐 등과 같은을 통해서 동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금반지, 가방인가 봐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물론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를 통해서 점유를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라고 했는데 네, 딱히 이 공시가 정확히 어떤 건지에 대해서 뭐 부가적인 설명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두루뭉술한 게 정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가기 전에 28번 문제를 먼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로 갈게요. 자, 28번. 혹시 안 풀어봤다면 지금 멈추고 풀어보고 지금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선택지가 4개 있다는 건데 그 4개를 바르게 고쳐본 후에 들어주세요. 쌤은 바로 갑니다.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자, 물리적 지배 뭐예요? 직접 점유죠? 오케이. 네, 이거 헛소리겠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겠죠? 안 쓸게요. 직이라고.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점유는 공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소유권 공시를 한다고 했었죠? 간접 점유나 직접 점유 모두 공시다라는 문장도 있었고, 그렇죠? 피아노는 그냥 동산을 대표해서 나온 명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으로 점유가 괜찮으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틀린 소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3번 선택지. 좀 까다로운 선택지인데 사실은 조금은 추론이 아닌가 싶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직접 점유자가 뭔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직접 점유자가 뭡니까? 직접 사용 중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피아노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 내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고 묻는 거죠. 꼭 그래야 됩니까? 아까 쌤이 그 맹구 철수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그죠? 맹구가 만약에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면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쵸? 내 건데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가 주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철수의 피아노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러면 나는 직접 점유자고 철수는 간접 점유자니까 내놔 할 수 있겠지만, 철수가 자기의 피아노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직접 점유자가 있다고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4번 갑니다.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자, 일단은 그 3번 설명으로 4번까지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직접 점유자가 있다고 반드시 간접 점유자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만약 있다면 그 직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여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나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5번.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자,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둘 다 점유죠? 오케이? 그리고 소유권을 공시하는 게 점유니까 둘 중 하나 갖춰야 된다는 서술은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유효한 양도 계약이다라는 표현은 그 다음 내용에 바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거 없죠? 바로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셋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미 읽어보시고 왔겠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30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써있네요.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차이가 뭐냐 하면서 VS 구도를 잡아달라라고 지금 얘기 중인 거죠. 오케이. 찾아봅시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미 읽어왔으니까 잠깐 멈추고 대답을 한번 준비해 줍시다.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차이.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나서 다시 재생 눌러주기 바랍니다. 했나요?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차이가 뭡니까? 2명이다, 3명이다의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쌤은 일단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 중에 2명이 있고 3명이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대답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네, 이건 부족합니다. 2명, 3명으로만 기억을 했다면 만약 문제가 정말 더 어렵게 나왔다면 4명 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좀 과했겠지만 네. 그래서 이 2명, 3명 이렇게 이해했으면 안 되고요. 지문의 워딩으로 찾았어야 돼요. 쌤, 저는 문장 하나 찾았습니다 했으면 정말 잘한 거고요. 자, 일단은 지문 같이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 이퀄 양도인이래요.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아까 우리 28번의 5번 선택지 내용이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자, 이거 뭘로 하는 거다? 그쵸? 이거 점유의 기능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양도 계약이랑 소유권 양도 공시 이렇게 두 가지 해야지 뭘 할 수 있다?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괜찮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아까 우리 읽었던 동산 뭐 있었죠? 피아노, 금반지 이런 애들이 있었죠? 좋아.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일단 이 부분 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 이 반전의 사고를 조금 해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표시할게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일 때 혹시 그럼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지 않는 동산도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이 나오기는 한참 뒤겠지만 나오더라도 자, 어쨌든 이런 기억의 경우 뭐다?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점유 인도라는 말은 처음 나온 거니까 당연히 궁금해야 되고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오케이. 근데 지문에서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 이게 뭐예요? 같은 말 처리하는 거죠? 뭐뭐 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같은 말 처리하는 거 얘기했었죠? 오케이. 자,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이건 뭘까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쌤은 또 여기서 무슨 얘기 할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주실까요? 해봤나요? 네. 쌤은 또 무슨 얘기 하겠어? 야, 그러면 직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는 이런 생각 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지문에서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지만 이게 보다 지문을 대하는 태도니까요.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하필이면 이 지문에서 안 나왔던 것 뿐이지. 오케이. 다음. 그리고 우리 뭐 해줘야겠어요? 점유 계정에다가 A 해주고 반환 청구권 양도에 B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A 대 B니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A 이런 우리 지금 이거 A, B 쓴 게 쌤이 쓴 게 이게 겹쳤으니까 1번, 2번으로 바꿀게요. 1번, 2번으로 바꿉니다. 좋아. 다시 갑니다. 자,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자, 뭐 이미 익숙한 용어들이 막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다른 말로 보다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오케이. 지금 일단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일간 빌려 쓴대. 이제 내 게 아니지만 빌려 쓰겠다. 그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A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케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처럼 양도인이 누가? 우리 예시 따라가야죠. 예시. A가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뭐를 직접 점유하고 있죠? 피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양수인에게 B에게 사람 B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자, 점유 인도가 뭐라고? 점유를 넘겨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수인에게 뭘 넘겨준 거야? 간접 점유를 넘겨줬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괜찮죠? 좋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는데? 점유 계정이라고 한다. 지금 이게 1번의 정의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2번 반환 청구권 양도가 나와야겠죠. 여기 나오네요. 그죠? 미리 체크해 놓을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점유 계정의 정의가 뭔지 요약을 좀 해봅시다. 왜요, 쌤? 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 쌤이 지금 이걸 왜 시키느냐? 점유 계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 둘 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때 처음 나온 개념들이죠. 당연히 정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의가 나온 게 지금 이 문장이 처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갑자기 그냥 예시가 나온 것 뿐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정의가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점유 계정의 정의를 파악을 해줘야 그 뒤에 나오는 반환 청구권 양도와 차이를 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든가 이런 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 점유 계정이 뭡니까? 양도인이 뭐?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B한테 뭐만 준 거? 반환 청구권만 준 거. 이해돼요? A랑 B가 있는데 오케이? 자, 얘는 직접 점유라고 있고요. 얘는 간접 점유자이면서 소유자가 된 상태. 이해가 됩니까? 얘는 누구였다? 양도인이었다. 얘는 양수인이 된 거죠?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점유 계정이라고 한다고. 이 문장을 잡아야 우리가 반환 청구권 양도와 차이가 뭔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왜? 지금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에서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여기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 양도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든가.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 부분 말고는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비하는 거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양도인이 간접 점유라는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자, 가봅시다. 계속.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번에 주인은 누구예요? C입니다. 좋아. C가 자기 가방을 D에게 맡겨두었대요. 그럼 지금 우린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D가 직접 점유하고 있구나 라고 읽어줘야 돼요.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 C가 갖고 있죠? C는 소유자이자 간접 점유자입니다. 좋습니다.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이번에는 C와 E의 계약인 거죠. 오케이? 양도인은 마찬가지로 C 왼쪽에 있는 친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양수인이 되겠죠. 그런데 보다 D가 지금 껴있어. 뭐 하면서? 가방 들고 있거든. 자, 죄송합니다. 가방이에요. 가방은 누가 들고 있다? D가 직접 점유 중이다. 됐습니까? 좋아. 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한다고?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나 말고 E에게 반환하라 라고 알려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쌤이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쳐놓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얘가 바로 점유 계정의 정의구나 라고 파악을 못 해버리면 이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의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정도밖에 못 잡게 돼요. 셋째 문단이 그래서 문제적인 문단이죠. 물론 이게 어렵다고 느낀 이유는 30번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실상
말한 건 별거 없었어요. 결국 뭐 얘기한 거다? 점유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가 뭐냐? 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2명이다 3명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안 된다.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한 상태이냐 아니면 양도인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냐. 이걸 우리가 차이점으로 잡아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사실상 30번은 이 2명, 3명 이거를 그대로 지켜줬고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안 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더 꼬아서 일치불일치로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오케이? 좋죠. 넷째 문단은 가볍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바로 갑니다. 넷째 문단.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슨 일이야? 양도인이 뭐야? 도둑이야. 세상에, 그죠? 자, 내 거가 아닌데 양도인이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아. 도둑이 지금 물건을 넘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누가? 양수인이. 그죠?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니까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자, 이거 그냥 기억의 경우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대요. 양도인이 도둑임을 알지 못했다. 오케이. 그리고 유효한 계약을 했어요. 지금 조건들이 막 나오네요. 그죠? 유효한 계약을 했다. 그 다음 점유인도로 공시해야 된다. 자, 지금 이 두 개. 이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하다. 지금 이거 두 개가 무슨 조건입니까? 셋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이었는데 이 두 개가 바로 소유권 양도의 조건입니다. 오케이? 소유권 양도의 조건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추가된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해가지고 도둑인지를 알지 못했느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라고? 양도인이 도둑이더라도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오우, 신기하네요. 그죠?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선의 취득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섬유 취득을 하지 못한다. 그럼 뭐만 된다는 겁니까? 지금 1번 안 된다 그러는 거니까 당연히 2번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읽은 거예요 방금? 점유 계정 1번과 반환청구권 양도 2번의 새로운 차이점 뭐다?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 안 되고 반환청구권 양도는 선의 취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방금 읽은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나온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이라는 표현 나왔을 때 이제 뭐 익숙하죠, 그죠? 직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은?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론 안 나왔어요. 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마지막 문장.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그럼 지금 뭐 약간 도둑 맞은 사람쯤 되겠죠?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되게 불쌍한 상황이네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리를 해보면 셋째 문단, 넷째 문단은 결국 점유 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의 차이점을 두 가지 언급한 거다 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점유 계정과 반환청구권 양도 차이. 오케이?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되죠? 네 번째 문단에선 선취등 얘기했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30번을 해설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으로 갑니다. 30번입니다. 네, 비주얼이 좀 그런데 쌤이 그래도 최대한 좀 잘 보일 수 있게 좀 나눠가지고 붙여봤습니다. 30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오케이, 가봅시다. 보기부터 봐야겠죠. 자, 우리 비문학 독서 읽을 때는요, 보기를 읽을 때는 항상 독서 지문에 말로 번역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어주면 좋습니다. 오케이? 네. 보기 가볼게요. 갑과 을은 갑이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이렇게 읽어달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갑이 직접 점유하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지금 갑은 원래 직접 점유하고 있었고요. 소유자였습니다. 좋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한 채 소유권 넘기는 거.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점유 개정이죠. 오케이.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이 지문이 사실 굉장히 이런 문제나 지문 서술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보관하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보관하다는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빌려 쓰거나, 이거 언제 나왔어요? 아까 점유 개정 예시 얘기할 때 피아노를 빌려 쓴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문에 있던 예시로 나왔고요. 이거는 문제 보기로 나온 거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지문을 문제를 평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어쨌든 직접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었다. 네, 이게 바로 점유 개정이죠. 좋습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누가? 갑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갑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아까 충분히 주의했는지 이거 언제 얘기했어요? 이거 선의취득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그쵸? 이게 문제에서 이제 선의취득 물어볼 거다 싶은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그 다음, 을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과 유효한 계약. 자, 새로운 친구 나왔어요. 유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요.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 라고 알려주었다. 자, 이렇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 인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을은 지금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얘 간접 점유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직접 점유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갑이 보관하고 있죠? 오케이.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물론 이걸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됐겠지만 우리는 제대로 읽은 김에 뭐라고 읽어야 된다? 양도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냐,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냐로 점유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거를 굳이 지문에 A, B, C, D, E라는 친구들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을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양수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 똑같은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도인이 되는 이 변화가 생겼다. 되죠? 선생님, 저 노란색 동그라미 뭔가요? 이건 금반지입니다. 금반지가 지금 갑한테 있다고,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네. 자, 선택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이 표현을 이제 문제를 처음 풀었다면 이 표현 읽자마자 불안하죠? 그러면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 나올 것 같고, 지금 보니까 3번, 4번, 5번이 다 불편해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그래서 1번, 2번에서 답이 나오길 바라게 되겠고, 가봅니다. 계속.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이라는 이 1번, 2번은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점유 개정도 잘 됐고 반환 청구권 양도도 잘 됐고 이 선의 취득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유권은 을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병한테 갔다가 하겠죠? 그래서 병이 금반지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죠. 그죠? 이 금반지 지금 누가 갖고 있다고? 갑이 갖고 있다고? 그렇지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2번 마찬가지로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죠. 하지만 점유인도를 받은 걸 뭐라 그래? 이런 건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권 양도와 점유 개정의 설명을 제대로 한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답이 3, 4, 5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생각한 친구라면 3, 4, 5가 다 똑같아 보여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풀었거나 이미 풀어본 친구들은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자, 만약 였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 선의 취득을 청구권 양도의 차이점으로 잡았었잖아요. 어떤 게 안 되는 거였죠?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 반환 청구권 양도에서는 선의 취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약, 점유 개정 상황에서는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이 금반지에 대해서. 왜요? 선의 취득 못한다 그랬죠. 그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그럼?
이 지문에 없죠. 지금 이 보기에 없어요. 정 할까요? 갑을 명정이니까. 자, 불쌍하니까 정 세모 좋습니다. 오케이. 이 상태로 을은 계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계약을. 을은 지금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케이? 아니,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금반지 소유권을 양도하죠? 뭐 어때요? 갑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물론 갑은 금반지를 갖고 있냐 이거였지만 어쨌든 갑도 소유자가 아니었고요. 지금 을도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 상태에서 계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금반지를 팔게 된 거죠, 을은. 오케이? 자, 근데 을이 한 건 뭐예요? 반환 청구권 양도예요.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금반지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은 선의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금반지의 직접 점유는 갑만이 하고 있었고 금반지의 소유권은 갑한테 없었고요. 근데 점유 개정에 따르면 을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을도 소유권이 없었고요. 근데 병한테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었던 게?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불쌍한 정한테서. 그러니까 이 정의 소유권이 강제로 병한테로 이동되는 거죠. 정이 불쌍하죠? 하여튼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을이 가진 소유권이라는 표현이 틀렸거든. 무슨 소린지 알겠죠? 오케이. 을은 소유권이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갑이 만약에 도둑이었다면.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쌤이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그림도 그리고 좀 갑을 하면서 A, B, C, D, E 해가지고 써봤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 좀 어렵고 유명한 지문이다 보니까 이해가 만약 안 됐다 싶으면은 아까 그 셋째 문단의 점유계정과 반환 청구권 차이 설명한 부분 다시 들어보시고 30번 문제 해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단 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12강, 13강에서는 지문과 그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요즘 공부가 너무 잘 된다 싶은 친구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12강, 13강 전에 사구체 지문이랑 CD 드라이브 지문 PDF 올려놨으니까 먼저 읽고 풀어와도 좋습니다. 이건 필수가 아니라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 가볍게 듣고 싶다 싶으면은 그냥 12강으로 마음 편히 오셔도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1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